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바뀐 숫자에, 바뀐 연도에, 그리고 내 나이에도 적응하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좀 해가 바뀌었으니까 만 나이가 도입됐다고 해도 뭔가 나이가 좀 든 것 같고 아이 굿쌤한테 이런 얘기 조금 죄송한데 왠지 이제는 뭐 스마트폰도 봐야 하죠. 밀린 드라마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나이를 실감하는 가장 가까운 기관이 저는 좀 이 눈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굿쌤은 어떠세요? 뭐 저는 그나마 저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경을 안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참 깜짝 놀랐네. 또 6월달 되면 나이를 좀 줄여준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기다려야 되겠다. 자, 겨울에는 또 워낙 뭐 건조하니까 눈도 건조해지고 이랬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벼 눈에 붙이고 이랬거든요. 네. 6.25 때 총 쏘다가 눈 건조하잖아요. 그럼 막 비벼가지고 딱 받치고 총 쏘고 막 그렇게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이렇게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막 눈도 따뜻하게 하고 비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작은 습관들이 저희 이 작은 습관들이 눈을 이렇게 아직도 또렷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빛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예전처럼 비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온열안대라고 따뜻하게 해주는 안대가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이거 비비지 마시고. 그건 또 은은하게 아로마 향도 나가지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그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이게 눈 건강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대를 두 개 다 차면 뭘 보여 총을 쏘지. 잘 때만 했죠. 잘 때만. 네, 그때만 비비고. 잘 때.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 때. 죄송합니다. 네, 잘 때. 그리고 저처럼 렌즈 끼시는 분들은 이게 술 드시고 귀찮다고 그냥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러면은 눈 건강도 정말 안 좋아지고 세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렌즈는 깨끗하게 끼는 걸로. 다민 씨는 술 먹고 렌즈 벗고 안 벗고 잔 지가 몇 번이나 돼요? 몇 번 그거를 세볼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겠죠. 반성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이제 드셨다는 거 보니까 어제 거 그대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지금 눈이 조금 빨개요. 흰자가 빨개. 눈 건강은 말이죠. 사실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잘 때 말고는 눈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볼 때도 그렇고요. 와이프 볼 때도 그렇고요. 일할 때도 그렇고 주식 창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이 안경들을 쓰고 하면은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눈 보호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처럼 안경 끼면 좋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블루라이트 차단 저도 그 집에서 쓰는 안경에는 그거 해놨거든요. 진 씨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데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렇습니다. 네, 고쌤 그렇죠? 나는 안 보이니까 그럼 나는 안 착하다는 말이야 지가? 정답! 참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가짜 안경 말고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걸로 하나 넣으세요. 렌즈도. 그래. 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클리닉 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큰 행운과 행복을 뜻하는 복은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도 지켜야 할 오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고 할 만큼 눈은 중요한 기관인데요. 눈은 어쩌다 만약 시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과 황반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눈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봅니다. 우리 몸의 오복을 챙겨 2023년을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첫 번째 시간, 황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우리 몸의 오복을 챙겨서 2023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봐야겠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오복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공개클리닉 웰의 오늘 주치 안과 전문의 권윤형 교수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까 교수님이 안경 끼셨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안과 전문의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리 몸이 뭐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 다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정말 중요한데 이 소중한 눈을 위해서 뭐 우리가 따로 뭐 아침 저녁으로 눈을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신경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우리 모든 들어오는 정보의 90% 정도를 시각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 자체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증가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황반 질환이고요. 백내장은 보통 나이가 드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쪽이 비슷한 정도로 오게 돼서 시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황반 질환의 경우는 한쪽 눈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양쪽 눈으로 봤을 때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알면서도 그냥 두시게 돼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쓰시고 안과 검사나 그리고 눈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이 참 중요한데 우리 몸이 뭐 1000냥이면 900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우리 몸이 1000억이면 눈은 900억이다. 이래야 사람들이 팍 알아듣겠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00냥이라니까 뭐 계산이 안 되네. 뭐 껌 하나 사면 1000냥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통 안과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로 병원을 찾으신 분이 많습니까? 네, 당연히 안과니까요. 시력이 좀 떨어지시는 부분으로 오는데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은 이제 다들 연세가 있으시고요. 오시면서 일단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침침하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가까운 게 안 보이시나요? 아니면 먼 게 안 보이시나요? 어떤 때 안 보이시나요?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뭐 환자분들 중에는 황반 질환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뚜렷하게 중심 부분이 안 보인다든지 일그러져 보인다든지 흔히 변시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죠. 이거 황반이라는 게 어떤 부위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안구가 있고요. 우리 눈은 흔히 카메라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각막이라고 하는 시계 유리와 같은 투명한 막이 제일 바깥쪽에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처럼 눈이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홍채가 그래서 있습니다. 왜 이게 밝게 들어오면 이 검은 자가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두운 데 있으면 딱 커져가지고 사진 찍으시면 빨갛게 망막이 뒤쪽이 비쳐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막 현상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나이가 드셔서 백내장이 오면 뿌옇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 뒤쪽 공간은 유리체라고 해서 이런 계란 흰자위보다는 조금 더 끈적한 형태의 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일 뒤쪽에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그 필름과는 다르게 황반이라고 해서 이 중심 자리에 시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안을 들여다봤을 때 누르스름한 반점처럼 보인다 그래서 누를 황자, 전반자 써서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반에는 시세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중심 시력을 담당합니다. 중심 시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글자를 읽고 그다음에 텔레비전을 보시는 부분이 다 여기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황반에 변성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좀 무섭죠, 이제? 네. 아까부터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중요한 황반에 황반 변성 말고도 뭐 다른 질환들도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흔한 질환 중에 한 가지가 망막 점막 또는 황반에 주름이 잡힌다고 해서 황반주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60대 이상의 여성에서 좀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황반 변성과 비슷하게 중심 시력 저하와 일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으로 흔히 오인되기도 하고 개인 병원에서 전원됐을 때 황반 변성이라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망막 점막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빠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황반 원공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황반에 구멍이 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막 점막과 황반 원공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걱정인데 그러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면 내일 그냥 딱
안 보이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무슨 전조 증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 앞에 뭐 초기 증상이라든지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가는 길인가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쪽 눈에 보통은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양쪽으로 봤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흐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한쪽 눈을 가려서 양쪽 시력을 비교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자가 검진할 수 있는 암슬러 격자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생긴 거에 바둑판에 접이 있는 것처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쳐다봤을 때 선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황반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일 왼쪽 귀 정상에 있는 점을 봐라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고 옆으로 변하면 이제 그 뭐 증상이 있는 거네요. 네, 황반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인다고요? 네, 저런 만약에 암슬러 격자는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런 직선으로 돼 있는 가구나 아니면 벽에 있는 우리 선 같은 거를 한쪽씩 가려서 보시면서 혹시 일그러지거나 흐리거나 끊겨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글자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저런 암슬러 격자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검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좀 시력이 다르다. 약간 침침하고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정확히 뭐가 안 보이는지 어떤 부분이 침침한지도 미리 좀 자가 진단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집에 뭐 바둑판 하나 없는 집 없으니까 바둑판에다가 복판에 검은 돌 하나 딱 넣고 멀리서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검사해도 되겠다, 그죠? 천재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장기를 이야기한 적고 바둑을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내가 공개 클리닉에서 내가 그만큼 의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판. 그냥 그 송혜교 씨 나오는 드라마 열심히 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바둑도 두고 하려면 사물을 온전히 봐야 하는데 이렇지 못한다면 진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번에는 실제로 황반 변성 때문에 또 병원을 찾으신 분들을 저희가 카메라로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진짜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네. 너무 불편하죠. 자, 환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예, 좀 보는 건 어떠세요? 주사 맞으시고 나서.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오늘은 괜찮은 걸로 보고. 저희 검사 결과도 보면 물은 더 차지 않고 괜찮고 이런 데가 미세하게 조금 있는 듯 마는 듯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주사를 더 간격을 좁히거나 할 정도는 아니고요. 잘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원래 이제 이쪽은 오른쪽은 정기적으로 하시고 왼쪽은 지금 안 좋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까맣게 물이 조금 차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차피 이제 8주째이기 때문에 간격이 돼서 오른쪽은 주사를 할 거고요. 왼쪽은 주사를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정면 보시고요. 야, 역시 검사를 하면 불을 먼저 끄시네요. 오른쪽으로 치료를 하면 되고 뭐 왼쪽은 점점 지켜봐야 되는 게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래 치료를 하는구나. 네, 염증도 없고요. 왼쪽은 지금 사실은 나빠지면 주사를 할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주사를 할 거고 혹시라도 그 사이에 왼쪽이 좀 시력이 떨어지거나 느낌이 안 좋으시면 중간에 오셔도 되고요. 괜찮으면 저희가 8주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실은 특별히 뭐 아직 깨끗한 것 같고 흐릿함이 없어서 그걸 한번 더 두고 보면 어떻겠나 물이 안 생겨서. 두고 보면 어떻겠나 주사 없이 지금 요게 하는 방법 자체가 무조건 쉬어버리면 사실 이게 언제 나빠질지 가늠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는 방법이 주사를 하고 간격을 늘리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고르시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하고 8주가 아니라 10주 있다가 2주를 늘려서 와서 주사를 맞고 또 괜찮으면 12주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간격도 줄어드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왼쪽이 또 나빠지면 그때그때 주사를 하기 때문에 했고 이전에 또 8주에서 간격을 조금 늘리면은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8주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많이 차지 않고 괜찮은 상태라서 저희가 또 한번 늘려보는데 만약에 물이 다시 차면 간격을 다시 또 줄여야 됩니다. 이 병 자체가 아시다시피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라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황반변성 자체는 요즘은 다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눈에 마취 후에 눈에 직접 주사를 놓게 됩니다.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고요? 아 잠깐만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눈에 주사를 놓는다고요? 겁이 많아, 겁이 많아.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해요. 치료를 위해서 뭐 해야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마취 하나요, 마취? 당연히 합니다. 마취하지. 김진희 씨는 뭐 검사위원인데 그런 거 검사하고 찔러보고 이래야지. 진 씨는 뭐 안경 안 벗고 그냥 찌르면 되겠네요. 당신은 마취 눈에다가 필요했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조금 이제 겁은 조금 먹었죠 처음에. 그런데 그렇겠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따끔한 그런 건 있지만은 크게 뭐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는 않고 뭐 소독할 때 조금 따가운 거 외에는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 질환 자체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 자체가 남은 보통 이제 고령인 환자분들이시니까 쓸만한 시력을 돌아가시기 직전 전까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목표고요. 그 현재 치료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주사 치료입니다. 근데 주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시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요. 이미 낮은 시력에서 치료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시작점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물론 속도는 늦추기는 하지만 원래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더 안 좋은 시력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치료를 하더라도.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일단 최대한 주치의와 의논하고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게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까먹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치료와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게 그 황반변성에서 의에서 실명되지 않고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주사를 눈에 맞는 거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아까 그 환자분께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 아무래도 우리 공클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도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환자들이라도 처음에 오셔서 눈에 주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반응을 보십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아까 환자분도 거의 양쪽 눈에 합쳐서 20번 가까이 주사를 지금 맞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황반변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라서 주사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간격을 늘려가면서 하든 어쨌든 주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주사 바늘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가늡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마취를 하고 하면 가끔 따끔한 정도 기 때문에 문제도 없고요. 출혈이나 감염 이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심각한 정도에까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요. 이전에 이런 뭐 다른 약제나 이런 게 좋은 게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저 외에 예전에 쓰던 광역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맥을 통해서 그 간감장 약물을 주사를 하고 특수한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이상 부위만, 이상 혈관만 산화 스트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손상을 일으켜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정상 혈관도 어느 정도 손상을 받고 다른 합병증 때문에 지금은 황반변성 중에 결절이 생기는 특수한 형태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레이저보다 주사가 더 안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결절이 생기는 경우도 주사제가 또 새로 개발이 되면서 그런 결절 자체도 없애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지금 기본 가장 주된 치료는 주사 치료고요. 이런 보조적으로 그 제한적인 경우에 따라서 광역파요법 즉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주사만 일단 궁금한 게 피를 빼면 주사 피 멈추라고 이렇게 다 몇 분 잡아놓고 이래 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혈당 검사하면 요 뭐 딱딱하면 찌르잖아요. 네. 그런 바늘보다 더 작습니까? 그런 바늘보다 훨씬 가듭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막 이런데 아무 때나 찔러도 들어간지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아픔이겠네. 뭐 조금 둔한 분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워낙 가늘면 신경을 다 피해가 지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아픈 거래요. 굵으면 신경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아픈 거고. 아, 그게 그런 일을 하면서 말 모르나. 아니 이게 아무리 얇아도 주사는 주사고 레이저까지 이게 시술 받기 좀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있겠지. 이게 황반변성이 차라리 생기지 않도록 좀 예방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그 황반변성을 악화시키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이가 드는 건데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다른 외적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담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금연을 하셔야 되고 피우고 계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야외 활동도 많아지시고
햇빛을 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외선 자체가 안과 질환에는 대부분 다 안 좋고 황반 변성에도 특히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그걸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바닷가에서 이렇게 별명 해보면서 이 제일 나쁘네요.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네. 제일 안 좋습니다. 정말 예. 단호하게 딱 말씀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최악입니다. 네. 그건 좋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미국의 연구를 따르면 이런 항산화 비타민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 어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쪽은 먹이고 한쪽은 안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기 정도의 황반 변성이 있을 때 습성이 아니라 신생혈관성이 아니라 약을 먹은 쪽에서는 한 5년 정도 봤을 때 6에서 8% 정도 이런 진행되는 위험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산화 비타민 복합 제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이런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다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세요. 자, 네. 첫 번째입니다. 선글라스는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태양을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뭐 다른 게 있나? 쓸 수 없는데. 이렇게 뭔가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을 때는 한 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막 부시는 네. 걸 선글라스 끼면 태양도 바로 볼 수 있고 안 부시잖아. 자, 제 친구는 여름에 그 선글라스를 낄 때 네. 이렇게 남자들 보려고 이렇게 와우. 티 안 나게 보려고.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야, 끝까지 가겠어. 그래도 가겠어. 네. 선글라스는 언제 씁니까? 여름에 써, 겨울에 쓰면 선글라스 쓰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옛날에 제 아는 그 선배들 중에 코미디언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 자기들이 잘 못 알아본다고 한겨울에 호텔에 들어가면 선글라스 낀 거라. 다 그 사람만 쳐다봐. 지 몰라보라고 지만 선글라스 끼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햇볕이나 이런 것을 눈부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진짜 틀리면 다시 나온다 내가 진짜 내가. 맞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선글라스 언제 낍니까? 여름. 그렇지. 여름에도 끼고 운전할 때 눈부셔 그렇죠. 여름에도 끼고 맞습니다. 낚시하다가 빛이 반사되면 맞습니다. 다시 끼고 네. 뭐 눈에서 운동하면 그래 눈 그렇지, 그렇지. 눈썰매 타고 이럴 때 그냥 눈부시면은 그렇지. 그걸 또 끼고 좋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이 좀 늘어지고 많은 분들은 틀리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안경을 써봤습니까? 예, 저처럼 교수님처럼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당신 알 없다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쓰거든요. 그래요? 제가 증인인데 변생 렌즈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그냥 안경이었다가 딱 햇볕에 딱 나가면 그래. 선글라스처럼 쫙 바뀌거든요. 이게 UV 차단하는 역할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자외선 차단하는 역할로 요거 쓰는 걸로 저희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부심이 아니라 자외선을 위해서 쓰는 거다. 맞습니다. 자외선? 그래 자외선을 위해서 써. 자, 잠깐만요. 누구 하면 바뀐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이에 눈부심을 피하기 위한 게 참 이 질문이 좀 안 좋네. 바로 그러면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X입니다.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네. 선글라스가 눈부심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쓰시면 사실은 제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출하셨을 때 어쨌든 햇빛이 있으면 그 선글라스를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과 질환들, 백내장부터 황반 질환들까지 전부 위험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관광지에서 왜 막 저렴한 선글라스 팔잖아요. 그럼 사실 색깔만 있고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자외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채라는 부분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조리개를 조아서 빛 양을 줄여줍니다. 근데 까만색 선글라스를 만약에 UV 코팅, 자외선 차단 코팅이 없는 걸 써버리시게 되면 동공은 커지겠죠. 그러면 자외선은 그대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선글라스를 사실 때는 이게 UV 차단 기능이 충분히 있는지 완전한지를 체크해보고 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틀린 분들 눈 더 크게 뜨고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뜨고 보세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안경 착용은 결국 시력을 더 나쁘게 한다. 하나, 둘, 셋. 이건
무조건입니다. 저도 네. 이제 어렸을 때 한참 진짜 가수분들이 안경 많이 쓰고 나와가지고 한때 유행했거든요. 색안경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이제 도수 있는 거 친구들 거 뺏어서 제가 쓰다가 진짜 시력이 나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은데 굳이 쓰게 되면 어지럽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눈을 조금 더 필요하게 만드니까 더 안 좋아지게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김진 씨가 말하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눈이 안 좋아져요. 그쵸. 지금은 이 안경이라는 거는 안경이라는 건 지금 내 도수가 0.12니까 요거를 뭐 한 1.0으로 올리기 위해서 쓰는 안경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줘야만 더 이상 나빠지질 않는 거지. 아니 지금 저 7살짜리가 할아버지 쓰는 돋보기를 갖다가 계속 쓰면 당연히 나빠지지. 지금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시력이 낮은데 그걸 좀 높여서 잘 보이게 맞추는 안경을 그렇죠. 맞췄을 때는 네. 이거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해야지. 질문이 그러면 좀 그렇네. 안경 착용은 결국 근데 사실 안경을 누가 그렇게 친구 따라 그럼 친구 쓰니까 따라 이 사람은 할배가 쓰던 걸 그냥 걸리고 끼고 쓰지. 이 양반이 이상하게 이야기를 어렸을 하네. 때 그렇게 하긴 한번 했었어요. 그건 이 사람은 1, 2초 정도 그냥 초등학교 하면서 때. 받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안경은 필요할 때 써주면 더 나빠지지 않는 걸 방지합니다. 예. 다미 씨 정답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나라면 바꾼다. 내 말에도 약간 논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고쌤 따라 붙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 고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진짜 이게 보조에 다 도움을 받아야죠. 네, 자, 뭐 교수님 정답은요? 반전이 있을 수도. 네, X입니다. 네, 반전이 없었네요. 고인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보통 사람은 시력이 발달되는 게 보통 6세, 뭐 길게는 10살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그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력이 잘 안 나오면 근시가 있거나 원시가 있든 정확하게 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시각 자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시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기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약시로 빠져서 나중에는 안경을 성장이 끝나고 나선 안경을 쓰더라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자, 잘 아셨죠? 네.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루테인 복용은 황반 변성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된다. 루테인. 저도 그 생일이나 이럴 때 뭐 영양제 같은 거 선물 받고 하면 루테인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챙겨 먹곤 하는데 눈 하면 대부분 뭐 블루베리, 루테인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거 참냐.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난 일로 갈래. 나밤. 저도. 난 일로 갈래. 왜냐면은 왜 눈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우더라도 이렇게 영양제 한 개 탁 꽂아놓으면 쑥 자라듯이 뭔가 황반변 네. 왜요? 요즘 식물 키우시나 봐요. 네, 맞아요. 취미생활이 지금. 네,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좀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루테인 복용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용하고 있어. 제가 오메가 30을 이제 3달치를 사니까 네. 루테인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이게 거기 딱 보면은 눈의 피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를 당연히 완화해 주면 황반 변성도 뭐 늦춰주거나 지연시켜주거나 이렇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먹으니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플라시보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그러면 아까 나도 오를 하고 싶은데 아까 그 병원에 갔다 온 VCR이나 어떤 말씀하셨던 그 중에 8주 있다가 안 되면 10주로 좀 늘리고 또 안 되면 다시 8주로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그 말씀도 하셨고 또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어. 네. 근데 진행에 좀 억제를 도움을 준다? 루테인이? 그러면 그거 가서 그 아픈 주사를 왜 맞아? 그냥 루테인 먹고 차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완화가 된다. 선생님, 그러면 막 교수님은 와 있는 겨 루테인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엑스라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진행을 억제시켜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엑스라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지 루테인 하나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지금 상당히 웃음을 참기가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빨리 얼른 좀 고통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봐봐. 아니라니까. 근데 이유는 틀리셨습니다. 이유는 해봐. 이래서 의대가 다 서술형인 거야, 시험이. 그러니까요.
그 루테인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항산화 비타민을 여러 가지 복합돼 있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정도로 복합적으로 드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행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복합 제제들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그 비타민 제제들을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스타잔틴도 챙겨 먹거든요. 그 비슷한 색소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부에 있는 색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막을 수는 없고 황반 변성이 초기, 중기 정도 시작이 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 비타민 여러 개, 뭐 비타민 A, E, C, 요즘은 이제 A 대신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넣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담배를 피시면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폐암 위험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A 대신에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E 그리고 아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항산화 비타민들을 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안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타민제는 그냥 내가 무슨 상황이 닥쳐서 먹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네요. 예방 차원에서 먹어도 되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그걸 먹어서는 큰 도움은 될 게 없다. 돈이 많이 들고 소변에 비타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의사의 진단하에 먹는 게 최고네요. 그렇죠.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먹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침에 먹고 나올 때는 그냥 막 기분이 조금 좋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거네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그런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를 드시면 안구 건조증이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고 그 약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눈이 편안하면 좋은 거죠. 하루 종일 우리 눈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네, 두 눈 크게 뜨고 열심히 풀어봤지만 정답률이 좋지 못해서 팩트 체크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요, 황반 변성하고 유사해서 오인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가 이 망막 점막이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망막 점막이 일단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게 비슷한지 황반 주름과 황반 변성이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황반 변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성 같은 경우는 그냥 노폐물만 침착되는 게 건성 황반 변성이고요. 신생혈관성 또는 습성 황반 변성은 황반 아래쪽에 비정상 혈관이 생겨서 물이 차거나 피가 나서 시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영구적으로 시력을 떨어뜨리는 실명으로 가는 질환입니다. 망막 점막은 그 황반 주름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절을 그러니까 망막을 들여다봤을 때 황반 위쪽에 비정상적인 막이 생기는 병을 망막 점막 또는 그 막이 생겨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황반 위치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황반 주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는 초기 증상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중심 시력이 좀 떨어지고 뿌옇게 가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황반 변성은 습성 형태에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요. 이런 망막 점막에서는 느껴질 때는 이미 좀 진행이 돼 있긴 하지만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과에 와서 하시면 두 가지 질환을 구분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망막 점막이 다른 말로 뭐 황반 주름이라 한 게 주름이 크면 내가 사실 주름이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주름이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하면 나이만 들면 주름에 대한 부분들이 영 자꾸 되니까 이런 이 피부도 주름 뭐 이런 이 또 이런 혹시 그러면 이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황반 주름은 왜 생기는 겁니까? 망막 점막도 그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생기는 질환이긴 한데 특별한 꼭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행이네요. 특발성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2차성 망막 점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망막 주변부에 구멍이 나는 찢어지는 망막 열공이 있으면 망막 아래쪽에 있던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고 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눈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눈에 염증이 있고 나서 생기는 망막 점막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망막 점막도 아까처럼 그렇게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건지 너무 무섭거든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거는 주사로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망막의 앞쪽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긴 거라서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술자에 따라서는 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경계막을 같이, 내경계막이라면 망막 앞 제일 바깥쪽에 있는 표면에 얇은 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거를 해주면 재발이 훨씬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황반에 구멍이 생긴다는 황반 원공, 이거는 원인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결국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눈의 뒤쪽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결 성분이 점점 군데군데 액화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결처럼 탄탄하게 있다가 물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흐물흐물해지면서 망막하고 붙어있던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박리가 되게 되면 안에 비문증이라 그래서 이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쪽에 먼지처럼 보이거나 머리카락처럼 보이거나 팔이나 모기처럼 보이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증상이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후유리체 박리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고 황반부에 붙어 있거나 일부는 붙어 있고 다른 데는 떨어지게 되면 눈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황반부를 잡고 떨어지게 돼서 동그란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 급격하게. 보통은 1.0 보시던 분들이 0.12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져서 내원하시게 되는 병입니다. 아니 구멍이 난다고 하니까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진 않고 그냥 갑자기 시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아프면 좀 자각을 하거나 빨리 좀 주의를 할 텐데 아프지도 맞습니다. 않고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황반이 이제 아까 이 필름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면 당연히 사물도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중심 시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요. 시력을 측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 보던 분이 0.1이나 이 정도밖에 못 보는 게 나타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심이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보이는 게 이상하다, 일그러져 보인다, 가려 보인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야, 황반 원공이 시력이 갑자기 딱 떨어지고 말이야 안 보이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건데, 자 구멍 났어. 이거는 수술로 이리 매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당연하게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망막 안으로 우리가 이제 눈 안구 바깥에서 바늘을 찔러서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경계막이라는 부분을 황반 원공이 작은 경우에는 전체를 그냥 동그랗게 주변을 다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구멍이 좀 크거나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내경계막을 접어서 위쪽에 덮어주는 형태로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좀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황반 원공을 수술하고 나서 구멍이 메꿔지는 형태는 한 95%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경계막을 그냥 접어놓거나 제거를 하고 물로 채워놓은 상태가 되면 사실은 원공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눈 안에다가 공기든 가스든 채워서 엎드려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반은 눈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나 가스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뜹니다. 그래서 황반 원공이 있는 자리가 공기로 채워지거나 가스로 채워져서 유지를 해줘야 잘 붙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메꾸듯이 할 수는 없고요. 공기를 채워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서 붙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시각이라는 거에 얼마나 의지를 하고 있는지 맞아요. 이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겁을 먹을 게 아니고 황반이 뭔지, 또 황반 주름, 황반 원공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카메라로 미리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만나보실 이분은요, 지난 11월에 망막 전막으로 수술을 받은 분이시라고 합니다. 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안저 촬영이라 그래서 망막에, 그러니까 안구의 눈의 바닥 부분, 망막을 촬영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망막의 단층면을 측정하는, 흔히 눈 CT라고 환자들이 부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눈 CT. 아픈 쪽은 안 아픈데 요 왼쪽이 너무 피로감이 오는 거래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쪽에 일을 못 하니까 아마 이쪽에 일을 많이 했는 모양이다. 아픈데 검사하면 오른쪽 눈이 안 좋다 하는데 나는 왼쪽 눈이 너무 피로감이 오고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왜 나는 왼쪽 눈이 안 좋은데 오른쪽 눈이 안 좋다 하는 거 보라고 대학병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는 건 어떠십니까? 지금 좀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고 지금 상태 괜찮으시고요. 수술한 지가 3개월 되셨다 그죠? 지금 먼저 보시면 여기 수술 전에
막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셀로판지처럼 있던 거. 지금은 잘 제거됐고요. 저희가 CT 검사상에서도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하얗게 막이 있고 주름이 이렇게 주글주글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요거는 잘 제거했고 완전 정상 형태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시력은 1.0까지 지금 거의 올라왔고 상태가 경과가 괜찮습니다. 눈 안을 저희 좀 볼게요. 정면 보시고요. 아이고 60이 넘으셔가지고 시력이 1.0이면 엄청 좋으신 거구만. 아유, 결과가 너무 좋네. 네, 상태 좋습니다. 안쪽에 염증도 없고요. 다 회복되셔서 이제 눈물약 쓰시고 저희는 3개월 정도 있다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 재발도 안 되고 좋아서요. 배드민턴 같은 거 치셔도 괜찮겠습니다. 배드민턴이요. 치셔도 되고요. 이제 운동도 다 괜찮으신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수술하지 않은 눈이라도 배드민턴 셔틀콕은 눈에 맞으면 좀 많이 다치십니다. 그래서 뭐 보안경이나 이런 거 우리 스포츠용 고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그런 거 쓰고 하시는 게 좀 안전하더라고요. 운동 이런 건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부딪히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죠. 그냥 젊을 때는 이렇게 뭐 중요성을 또 다른 사람도 그럴 겁니다. 맞아요. 중요성을 그렇게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눈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연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눈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검사도 자주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검사가 정말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수술하기 전에는 시야가 자꾸 흐리면서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초점이. 그래갖고 왜 이렇지 눈 시력은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을 했지. 그래 생각을 하면서 그래 12월 달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오른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 딱 가리니까는 왼쪽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야 이런 현상이 내인데 왜 일어나지 하고. 네, 이분은 황반원궁이 있으셔서 2주 전에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체와 뇌경계막을 제거하고 안쪽에 가스를 채워줬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좀 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계막을 뒤로 뒤집어서 붙여줬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느낌은 지금 조금 많이 좋아요. 좋아졌죠. 예, 예. 근데 아직은 지금 보시면 여기 가스가 남아 있어서 아마 아래쪽에 가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봐서는 한 2주 정도면 다 흡수돼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술 전 영상이거든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그때 크게 나서 사이즈가 커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지금 보면 여기 잘 붙었습니다. 형태는 지금 제가 그때 이 내경계막을 거꾸로 뒤집어서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잘 붙었고 시력이 회복되는 거는 가스가 일단 조금 더 빠져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시세포들이 좀 회복되는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과 자체는 좋고요. 2주째니까. 그래서 가스가 들어있을 때는 비행기는 타시면 안 됩니다. 네. 좀 보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너무 못당하네. 가스가 아직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실 텐데 괜찮으시고. 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수술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 어머니 진짜 회복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괜찮으시고요. 지금 회복 과정 중에 언제? 지금 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에 가려 보이실 텐데 그건 한 2, 3주 정도면 넉넉하게 다 없어질 테고 작은 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거의 한 달 정도면 웬만큼 다 좋아집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작은 거는 간혹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대부분은 괜찮으시고 불편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눈에는 상상도 못했지. 눈에 그렇다고는. 앞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주위의 분들, 친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해가 내가 이러이러했으니까 너네들은 빨리 가봐라. 이렇게 권하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제야 모르고 살았으니까. 뭐 좋은 의사죠. 좋은 의사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병이 이제 치료가 힘든 병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같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일 보람이 있는 거는 사실은 실명이 될 수 있던 분들이 제가 수술이나 치료에 의해서 실명되지 않고 시력을 유지를 해서
회복을 하고 잘 뵐 때 뭐 다른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보람 있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미수가 망막증이라 그래서 이른둥이들 일찍 태어나는 아기들의 눈에도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 병도 이제 실명으로 가는 병인데 10년 전에 치료했던 아기가 어머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명이 되지 않고 계속 안경 쓰고 교정하면서 약식 치료를 하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정말 밝은 얼굴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때 저도 아기 보니까 그날은 기분이 사실은 너무 좋아서요. 그 순간 보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 최고십니다. 네, 정말 더 눈을 아끼고 조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눈 건강을 위해서 뭐 이것을 챙겨라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세, 10살까지 시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꼭 눈 검사를 해서 만약에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씌울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럼 어떻게 그걸 안과를 가지 않고 처음에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애기들은 협조가 잘 안 되니까요. 뭔가 볼 때 눈 맞춤, 눈 위치나 이런 게 괜찮은지, 그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나 우리 보통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동공 안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양쪽 다 있는지. 그래서 후레쉬를 사용 안 했는데도 후레쉬를 썼을 때요. 썼을 때. 그래서 보통은 요즘 카메라들은 정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플래시를 좀 터뜨려서 줄이는데 그냥 찍었을 때 그런 게 혹시나 없으면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또 포인트가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되겠고요. 학교가 들어가면 아까 우리 안경을 꼭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써서 저를 잘 보고 지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뒤에 앉아 있는데 칠판이 또 안 보이면 큰일이니까. 그럼요. 일부러 안 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공부를 잘 하려면 안경을 꼭 써서 잘 보고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그랬던 친구들이긴 하거든요. 접니다. 찔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시력이 참 좋아. 그래서 너무 쓸 일이 없으니까. 보통 지금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젊으실 때는 보통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뭔가 눈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 50대 이상이 되면 안과 질환들은 다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부터 뭐 백내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반변성, 망막점막, 황반원공. 그래서 그 정도 나이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는 한쪽 눈씩 가려서 보시고요. 시력이 이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과를 꼭 가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히나 만약에 부모님께서 황반변성이었다, 녹내장이었다 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눈 건강에 좀 도움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대학 때 앞에 보면은 그 파전에 막걸리 먹는 집이 있었는데 그 이모님이 항상 파전 나오기 전에 그 오이하고 당근 그렇게 주시면서 그렇지. 쌈장에 찍어 먹으면 눈에도 좋고 막 몸에도 좋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당근과 오이가 진짜 눈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당근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또 교수님께서 드시고 계시는 눈에 관련된 영양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질 않고요. 진짜 하나도 안 이게 드세요? 정답이네요. 네. 저는 먹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음식들은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요.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항산화 비타민이 잘 조성되어서 만들어진 그걸 먹어야 되고요. 만약에 음식으로 그 양을 먹으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황반 변성을 그냥 예로 들자면 그런 고지방식이 흔히 우리가 좋지 않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많이 드시는 건 좋지가 않고 음식은 즐겁게 맛있게 다양하게 골고루 잘 드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병이 있다 그러면 그런 비타민을 잘 우리가 정제해서 만들어 놓은 그 보조제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탁주집 아줌마가 주는 오이하고 당근 이런 거는 머리 미리 모으놓으면 오이가 이 숙취 이런 것 때문에 배를 위장을 잘 해주거든. 그 탁주 하나 먹을 거 새벽 먹는다고 미리 주는 거야. 술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셨구나. 그렇지. 그래서 술 잘 들어가지. 영업이 잘하시네. 영업 잘하시네. 그러게요. 또 뭐 눈 건강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눈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게임. 네, 일단 아까 저희가 또 한번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분들 중에 그런 눈 질환들이 있다 그러면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아까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질수록 양쪽 눈 말고 한쪽 눈에 생기는 경우가 있으셔서 한 번씩 한쪽 눈을 가려가지고 양쪽 시력이 아니면 시야나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50세 이후로는 눈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자외선 차단하는 부분. 왜냐하면 눈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자외선이 안 좋은 경우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보안경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는 그리고 모자 꼭 쓰고 특히 야외 활동하실 때는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연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는 뭐 다 백해무익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눈 질환에 특히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피고 계신다면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고 들어오면 밀폐된 공간에서 옷에 다 배어 있고요. 주변에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간접 흡연, 뭐 옆에서 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조금 개선을 하신다면 눈 건강은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눈 건강을 위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가족 중에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진짜 이제 새해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꼭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로 건강도 챙기고 상품도 챙겨봐야죠. 퀴즈 참여 방법 다들 아시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공개 클리닉 웰 들어오셔서 저희 채팅방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눈이 깨끗하고 맑은 우리 다미 씨 퀴즈 주시죠. 한잔 했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다시 가자. 네, 우리 다미 씨 퀴즈 주시죠. 네,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망막의 중심인 황반에 발생하는 대표 질환으로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입니다. 글자나 물체가 일그러져 보이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네. 안구건조증, 보기 2번 눈다래끼, 3번 황반변성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맞추실 것 같고 우리 KNN 곡간 다 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3대 질환 중 하나래요. 3대 질환.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아무래도 지금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TV를 통해서 저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눈 건강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TV 좀 멀리하는 게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1시간을 봤다면 5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거든요. 저희 채널 돌리시면 한 5분 정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외출을 하셔서 가벼운 산책도 해보시고요. 저 멀리 있는 산, 하늘도 좀 쳐다보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신체의 오복을 지켜서 2023년 건강하게 보내기 오늘 첫 번째 시간 눈 건강에 대해 함께 했고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요,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